다시 돌아오는 경우에는 꿔간 돈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다시 갚아야 된다. 안 걸릴 수도 있어요? 대표 급여 컨텐츠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뭐요? 뭐가 필요합니까? 이거 꿀팁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번에 만난 거래처 대표님께서도 해주면 좋겠다고 하신 거죠? 맞아요. 퇴직금 중간정산. 사업을 엄청 오래 하신 분들이 아닌, 그리고 젊은 대표님. 그래서 모르는 게 많고. 저는 그거보단 그 포인트였는데, 사업에만 몰두해서 법인은 이제 좀 어느 정도 자금이 생겼단 말이에요. 아 그래, 이제 좀 살만하니까 내 주택도 취득을 하고 결혼도 좀 해봐야지 라고 했어. 아니면 내가 개인적으로 이제 부동산 한번 사봐야지 라고 했을 때, 아니면 나 이제 좀 목돈을 가지고 급하게 쓸 때가 있는데 살 때. 그렇지 않아도 미리 봐두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좋아요. 무슨 얘기를 처음에 하려고 한 거죠? 대표님들이 본인 같은 경우에 이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퇴사했을 때 최대한 퇴직금을 가져가고 싶지만 사장님들이 안 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적어도 이만큼은 받아갈 수 있게 법적으로 최소 금액을 지켜준다고 하면 감사하네요. 그래서 어쨌든 간 법에서 그렇게 지켜주려고 한다고 하면 법인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자기 회사에서 자기가 가져가는 거니까 오히려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분들은 너무 많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아예 이제 한도를 두고 있다. 얼만데요? 법인의 정관이 있으면은 그 정관에 따라가고, 없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발생한 총 급여의 10%를 연수를 곱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은 월급의 한 달 반 정도치. 없으면 이 정도? 만약에 정관에 규정이 있다 그러면은 저게 1년치 급여가 아니라 3년치 급여의 평균을 내서 10%를 곱한단 말이에요. 3년 일 안 하고 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그 근무한 기간 동안의 평균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사실 이것만 봤을 때 계산해 볼까요?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여기 아직 안 한 게 근속연수 곱하고 2배까지 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만약에 대표님의 급여가 10, 20, 30이 된 경우랑 그냥 이제 30만 있는 경우로 하자. 정관에 있다 그러면은 지금 3년치 평균이랬잖아요. 그럼 이걸 3으로 나눌 거잖아요. 그러면 20억이 나올 거잖아요. 20억에 이제 10% 할 거잖아요. 그럼 6억. 그럼 6억에다가 얘는 정관에서 최대 2배까지 줄 수 있어요. 되게 많이 주네. 정관에다가 그런 항목을 넣는 거예요? 2배? 2배라고. 정관을 안 했다. 1년치 총급여가 30이잖아요. 여기다가 10% 하면은 지금 3억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3년 다녔잖아요. 그럼 이제 9억이 나와요. 9억이랑 12억이라 그러면은 3억밖에 차이가 안 나긴 하네, 얘 같은 경우에는. 근데 억이니까. 그리고 보통은 퇴직금 가져간다 그러면 다 이제 이걸 세팅을 하시죠. 1년 일했을 경우에는 어쨌든 2배 차이가 나긴 하네. 맞아요. 그럼 정관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죠. 수정을 거의 안 한다면서요? 그치. 이게 법인 정관이 법인을 설립할 때는 필수 요소여가지고 같이 하는데, 그때는 표준 정관이라 그래가지고 처음에 그냥 진짜 법인 설립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것들만 담겨져 있는 형태로 많이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대표님들이 정관이 어디다 써먹는 건지를 몰라. 어떤 용도로 쓰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그냥 계속 갖고만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이런 것들을 세팅을 해 두셔야지 나중에 퇴직금 가져갈 때나 이럴 때 쓰실 수가 있어요. 표준 정관으로 처음에 정관을 안 해도 되긴 하는 거예요? 처음에 세팅을 했을 때 다른 걸 할 수도 있기는 한데, 퇴직금 규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가지고 만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주주총회를 하려면 일단은 법인이 설립되고 나서 주주총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주총회 많이 번거롭나요? 주주가 여러 명이라 그러면은 주주총회 소집 통지도 해야 되고 막 그래서 번거로운데, 별로 안 된다라고 하면은 소집 통지하는 거 생략하고 서명 결의하는 걸로 할 수도 있긴 해요. 약식으로. 하지만 그 약식으로 하는 것도 어떻게 하는 건지는 좀 아셔야 되는 거지. 그것도 맡기면 다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맡기면 다 해주긴 하죠. 칼리님 요즘 그런 거 막 하느라 바쁘지 않았어요? 맞아요. 하고 있어요. 나는 그게 계속 들어도 뭘 하는 건지. 그 저번 영상에서 그 얘기했잖아요. 퇴직금 중간정산 가져갈 수 있는 사유가 1번이 무주택자, 2번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3번이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 왜 이렇게 얘기가 없어진 것 같죠? 아까는 되게 얘기 많이 한 것 같은데. 그걸 얘기했네. 3개월만 있다가 그러면 가져가면 되지 않아요? 그 얘기했었던 거. 기간이랑 횟수. 그러니까 3개월 된다 그랬잖아요. 중간정산은. 근로자는 1년 지나야 주는데. 그쵸. 근데 그렇게 하면 퇴직금이 너무 금액이 작을 테니까 그걸로 가져가기보다는 한 2천만 원 미만이다? 라고 하면은 배당으로 가져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랬지.
그러면은 배당을 같이 묶어서 얘기해드릴까요? 이게 그러니까 퇴직금이 이제 세금이 적게 나오는 이유가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이제 만든 소득이기 때문에 퇴직금은 다른 소득이랑 합산되지 않고 따로 세금을 매긴다는 게 세금이 적게 나오는 이유였거든요. 그리고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퇴직금에서 공제해주는 금액이 빼주는 금액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최대한 묵혀두라 그랬고, 그럼 퇴직금 말고 두 번째 방법으로 법인에서 자금을 가져가실 수 있는 방법으로 배당을 들 수가 있는데, 배당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연에 2천만 원까지만 다른 소득이랑 합산이 안 되고 15.4%의 세금을 내는 거지, 2천만 원이 넘어가게 내면은 1년 동안 발생했던 다른 소득이랑 합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합산이 되게 되면 효과가 사실 조금 떨어져요. 2천만 원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맞아요. 근데 문제는 저 배당 2천만 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1년 동안 은행에서 받은 이자, 주식 투자를 해서 받은 배당, 이걸 다 섞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금융상품에 투자를 해주신 게 있다고 하면 이 모든 걸 합산했을 때 2천만 원 미만이어야 돼요. 이하. 계산을 잘해야겠네. 계산을 잘해야 되는데 하기가 쉽지 않지. 중간정산을 받았을 때 장단점을 딱 정리해보자면 뭐가 있을까요? 장점은 일단은 적은 세금으로 내가 필요한 목돈을 꺼내왔다는 거지. 지금 어쨌든 간 그 돈이 필요한데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이걸 쓸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단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지났었으면 더 큰 돈을 더 적은 세금으로 가지고 와서 또 다른 걸 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이거는 근데 사실 조금 그렇죠.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중간정산을 받은 건데. 근데 이러한 키를 잘 써먹으려면 정관에 그 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랑, 두 번째로는 어쨌든 간 급여 베이스로 해가지고 퇴직금이 산정되는 거잖아요. 평소에 급여도 내가 우리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 급여는 조금 가져가겠어 이런 상황에서는 금액이 크게 안 나올 거니까 어느 정도 좀 세팅을 해놓고 있다가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네. 한참 키우고 계신 분들은 회사가 커도 생각보다 급여 많이 안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무보수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실 그런 분들이 급한 돈이 필요해질 수도 있는 건데. 만약 그렇다고 하면 그것도 가능하긴 하거든요. 급여를 설정을 해놓고 가져가지는 않는 거지. 그냥 쌓아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사라지지는 않고 그 돈도 내가 받을 돈으로 부채로 쌓여 있거든요, 법인에. 그럼 그 돈도 가져가면서 퇴직금도 가져갈 수 있는데, 법인에 뭐 돈이 있으면 가져가는 거고 없으면 뭐 그것도 어쩔 수 없죠. 그렇게 안 하고 부보수를 하는 사람들도 있나요? 그렇게 안 하고 무보수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또 그거는 왜 그러냐면 손익계산서 상에 대표자 급여가 비용 처리가 되잖아요. 우리 회사 돈 잘 벌어요를 보여주고 싶은 회사면은 이 금액이 최대한 크고 싶으니까 대표자 급여를 책정 안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요. 복잡하네. 생각할 게 많습니다. 그냥 내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목돈이 필요하면 중간정산도 한번 생각 정도는 해봐라야. 갑자기 시시해졌잖아요. 이거 말고도 생각할 게 엄청 많으니까요. 기장 맡기고 하면은 그런 것도 정리해서 알려주시나요? 별도의 수수료를 내시면 관리해드립니다. 세팅 받는 느낌 아니에요? 그죠. 연애 한 번씩만 체크하면서 진행하시면 되죠. 갑자기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는데. 관리받으셔야 필요한 금액만큼 퇴직금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아까 그런 얘기도 많이 해줬는데. 아, 이거 중간정산 사유 해당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그냥 차라리 퇴사를 해버리겠다. 퇴직금을 받고 나서 2개월 뒤에 다시 돌아오면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그 돈을 쓰려고 잠깐 퇴사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에는 퇴직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가지급금으로 꺼간 돈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다시 갚아야 된다.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안 걸리는 방법은 실제로 내가 퇴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증명을 해야 돼요. 돈을 많이 타가면 그런 거를 확인을 하나요? 100% 확인한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복불복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안전하게 그냥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라. 이거는 자기가 알아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영상을 보고 얻어갈 수 있는 거 확실한 거는 정관을 수정해야 된다랑 필요할 때 중간정산도 고려해봐라. 사유에 해당하는지. 진짜 무보수로 일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근데 급여 책정하라고. 이 얘기도 어떻게 보면 얻어갈 수 있는 얘기일 것 같아요. 책정해놓고 부채로 쌓아놓는 거. 그런 분들이 많지. 나 같은 분들. 나 같은 분들이 뭐예요? 열정 넘치고 법인이 곧 나한테 투자한다는 마음으로 법인에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건데, 맨날 얘기했잖아요. 조셉도 그렇고 칼린도 법인은 또 하나의 인격체다라고. 아무리 나 같아도 내가 아니니까. 맞아요. 받을 거 받고 해야 돼요. 또 없나요? 없어요. 끝이에요? 네. 집에 가고 싶어요? 네!